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과연 정상정직인지에 대해서 논란 속에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는 1980년 서울의 봄과 2017년 그것은 뭐가 다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 서울의 봄은 11.6 직후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수순을 밟는 과정으로서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0년 5월 17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기 직전 사이 국민적 관심 속에서 벌어졌던 민주화 운동 시기를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그럽니다. 이 서울의 봄은 1968년 체코의 어떤 민주화 운동을 빗대서 다시 말해서 프라하의 봄을 역사가들에 의해서 1980년 서울의 봄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최규하 내각은 긴급조치를 해제하고 조만간 유신체제를 단절시키는 윤신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긴급조치로 활동이 중단됐던 제야 인사들이 하나둘씩 복권됐고 유신체제가 끝나고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팽배해 있었던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윤보선 등 시민사회 원로들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유신헌법 폐지와 민주적 선거를 통한 민주정부의 어떤 그 출현을 진작에 말하는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1980년 5월 여야는 같은 달 20일 국회를 열어 계엄령 해제와 유신헌법 개정을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 1980년 4월 이후로는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0년 5월 서울 지역 대학생들은 계엄령 상황임에도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국무총리는 국회와 협의해 모든 정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학생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은 후에 향후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지만 당시 신군부가 중심이 된 정치 상황은 국민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이 최근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군부는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서 5월 초부터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등을 꼭 골자로 하는 시급 수습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군부는 5월 17일 자정을 기해 이런 준비가 완료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활대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이봉은 막을 내리게 됐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은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국민들이 유신체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신군부의 어떤 의도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군부가 국민들이 민주주의 요구를 무력으로 탄압하고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1980년 서울이범은 이렇게 사라졌던 것입니다. 활짝 피어날 것 같았던 민주화의 삭은 시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서울이범은 그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화는 유연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980년 전후 소위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이 중심이 된 그런 문재인 정부가 탄생함으로써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활짝 꽃피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치세 4년차에 접어들어서 유기로 돌변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간단하지 않은 듯합니다. 미국 조야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외신을 접하고서는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 삼아 탄핵을 거쳐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시중에서는 전 정부의 치세보다 나은 것이 뭐냐라는 비판 내지 비아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내실리는 민주주의 안착도 헌법에 근거한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도 유언한 것이 아니냐. 현 정부 하에서도 문제가 심각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보다 독재 내지는 전체주의로 법치주의 실현보다는 법률 만능주의 내지는 통수권자의 자의가 판치는 이런 정치 상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면서 국민은 아예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1980년 서울이범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개혁이 검찰 권력이 어떤 정치적 중립을 통한 국민의 권익 신장이라든지 정의 확대라는 이런 검찰개혁 본래의 취지를 정권적 차원에서 왜곡시키면서 지난 총선에서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그 유세를 몰아서 특히 운동권 실세 그룹이 중심이 된 가운데서 국민의 안위와 행복, 권리 신장보다는 이런저런 실정에 가까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권 안위를 위한 검찰힘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 섞인 국민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길들이기에 몰두하는 형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문 검찰개혁 역효과 임기 말 조사 대상 될 수 있다라는 요지 기사를 송고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권한을 줄이기를 원하지만 그의 검찰개혁은 정반대 효과를 내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 11월 28일 게재한 복잡한 검찰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권력 약화의 대상이었던 검찰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갈등 상황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 대부분이 한국인들은 본래 의미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권력 투쟁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와 박림영 연세대 교수의 발언 등을 인용하며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 등이 검찰 전체의 반발을 사면서 문재인 정부와 임기 말 계속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감옥에 간 전임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느냐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권력 약화의 대상이 되었던 검찰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촛불 집회 등으로 저항하여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이후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거쳐서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국민 모두는 전임 대통령 치세보다 특히 민주주의 법치주의적 측면에서 나은 치세를 펼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실패한 1980년 서울의 봄을 뛰어넘어 2017년 서울의 봄을 활짝 만개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경제의 내시화가 앞당겨지는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했었습니다. 게다가 100대 국정과제 또한 거창하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주권, 경제민주주의, 복지국가, 균형발전, 한반도평화, 번영 등 5개 분야로 세분화돼서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4년차에 접어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 정부로서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이 민주적 개혁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 또한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어느 하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간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취임식에서 정의, 공정 그리고 평등을 외쳤으나 이 또한 전혀 오리무중 상황인 듯합니다. 민주주의보다 독재 내지 전체주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 시중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헌법에 입각한 법치주의보다는 법률 만능주의와 통수권자의 자의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가 되어 간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운동권 실세들이 위세를 부리고 대통령은 국민보다는 팬덤에 집착하며 국민이 대통령으로 통치하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는 달갑게 여기지 않는 듯 하기도 합니다. 삼권 분립이 와해되어 독재를 연상시키는 듯도 합니다. 민생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신 철폐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확행을 요구했던 1980년 서울이범이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쿠데타에 의해서 뭉개져 버렸듯이 어쩌면 정의, 공정 그리고 평등을 제일로 하고요. 소통하는 정부, 국민을 제일로 여기는 것을 기대에 가능하게 했던 2017년 서울이범, 즉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실세 그룹들이 잘못된 역사 인식과 역사 퇴행적인 우월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국민적 기대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비판이 자자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이 기대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국민은 민주주의, 실질적 법치주의가 당연시되는 세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1980년 서울이범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일지도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만 2017년 서울의 봄에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 확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현재적 시점에서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서울이 봄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히 주제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적 측면에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 실망 또한 크리어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현 정부가 기대했던 어떤 것을 실망으로 안겨질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또 다른 서울이 봄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가져봄이 현 시점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나름 많은 생각을 해봤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저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